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코이어라는 회사가 공개한 커맨드 A라는 모델을 살펴보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네, 커맨드 A를 이 회사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맥스 퍼포먼스, 미니멀 컴퓨, 최대 성능, 최소 컴퓨, 결국은 작고 강력한 모델이라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클라우드에 넘겨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컴퓨터에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맨드 A는 엔터프라이즈 작업, 즉 회사에서 쓰기 위한 목적의 모델이다. 약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맨드 A는 에이전트 기반 엔터프라이즈 작업 전반에서 GPT-4 및 딥식 V3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며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V3가 딥식 아론하고 좀 다르게 추론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아론이 추론이 있고 V3가 추론이 없는 모델이었죠. 그래서 지금 커맨드 A가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모델들보다 최소한의 하드웨어 비용으로 최대 성능을 제공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 및 다국어 작업에 탁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2개가 필요한 다른 모델과 달리 2개의 GPU만으로도 돌릴 수가 있다. 비즈니스, 스템 및 코딩 작업 전반의 직접적인 인간 평가에서 커맨드 A는 더 크고 느린 경쟁사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은 빠르고 성능이 좋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맨드 A하고 GPT-4O하고 비교하면은 제너럴 비즈니스, 스템, 코드 이렇게 해서 제너럴 비즈니스하고 스템에서는 약간으로 GPT-4O보다 앞섰고 코드에서는 조금 밀렸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A하고 딥식 V3하고는 제너럴 비즈니스하고 스템에서는 조금 뒤졌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는 또 앞섰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에피션시, 아웃풋 토큰 퍼 세컨드 빠르기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도 MMLU, MES, IF2벨 여기는 아카데믹이라고 그래서 MMLU는 V3 딥식 V3보다 조금 뒤지는데 다른 것들 MES하고 IF2벨에서는 앞섰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쪽, 그러니까 뭘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거 이런 걸 테스트한 거에서는 두 개 분야에서 앞섰고 한 개 분야에서는 GPT-4O보다 뒤졌네요. 그 다음에 코딩 쪽도 뭐 어떤 건 앞섰고 어떤 거는 V3보다 조금 뒤졌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경쟁 모델들이 상당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큰 스트리밍 레이츠 이것도 이제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빠르다. 자,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기능들 그래갖고 뭐가 나오냐면 레그가 나옵니다. 레그가 되게 중요하죠. 회사에 있는 어떤 문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기술적인 FAQ, 미디어 워크플레이스, 그 다음에 테크 워크플레이스, ERP 앤 CRM, 회사에서 쓰는 ERP 시스템, CRM이 고객 관리 이런 시스템인가요? 커스터머 서비스, 뭐 이런 HR, 인사 관련해서 FAQ 이런 걸 했을 때 보면은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죠. 인간들한테 써보게 하고 어느 쪽이 더 좋냐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GPT-4O하고 경쟁을 해봤을 때 이 세 개 분야에서는 앞서고 세 개 분야에서는 조금 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딥식 V3랑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8개 언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네요. 그죠? 이것도 인간들한테 평가를 시키고 한국어도 나오고 뭐 이런 언어들 뭐 독일어 이런 거 있겠죠. 그랬는데 아무튼 딥식 V3가 언어 쪽에서 약한가 보네요. 아무튼 코맨드 A가 다 앞섰죠. 마찬가지로 아랍어 교차 언어 라인 레벨 합격률 뭐 이런 게 있네요. 아마 아랍어 쪽으로 뭐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거기서도 앞섰다. 그 다음에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100만 토큰당 입력 토큰이 2.5달러, 출력 토큰이 10달러. 요거는 다른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미나이 어드밴스 2.0 플래시에 보면 밑에
딥 리서치 기능이 있거든요. 딥 리서치를 켜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AI 모델 커맨드 A에 대해서 조사해줘. 모델을 만든 회사와 다른 모델들과의 차이, 벤치마크 결과, 파라메터가 몇 개인지도 포함해. 아까 그 소개에서 파라메터가 몇 개인지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강력하다는 얘기는 파라메터가 분명 작은 것 같은데 얼마나 작은지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요 조사에다가 이런 걸 포함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얘가 계획을 먼저 해요. 그래서 계획을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정을 눌러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가 계획한 대로 다 연구를 해줘라 갖고 연구 시작을 누르면 내가 연구 시작 누르면 연구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마치면 이렇게 보여주죠. 보고서를. 그래서 이걸 열기를 한번 눌러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한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라는 서론이죠, 서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코맨드 A 개발 회사 이래갖고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분야 선도 기업인 코이어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과는 차별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코이어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여기에서 참조를 했다고 이제 근거를 보여주고요. 코이어가 2025년 3월 13일에 지난주죠. 커맨드 A 모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아까 그 소개 페이지에서 본 대로 최대 성능 최소 컴퓨팅이라고 캐치플레이를 내걸은 거죠. 이 코이어는 결국은 인공일반지능 AGI나 무조건적인 모델 크기 확장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이어의 공동 창립자 닉 프로스트는 우리는 AGI나 더 큰 모델이 더 좋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자본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고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 무조건 뭐 파라메타 수를 키우고 또한 AGI를 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지 않고 작고 강력한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코맨드 A는 코이어가 기존에 개발했던 그 모델에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기존에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커맨드 R이 있었고 리랭크 그다음에 인베디드 뭐 이런 모델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모델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 다른 모델들과의 차이점을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꾸몄냐면은 GPT-4와의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딥식 V3와의 비교 분석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이 두 개의 모델하고만 비교한 걸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소개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왔듯이 코맨드 A는 단 두 개의 GPU만으로 가능한데 4는 몇 개가 필요한지는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작은 크기의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GPT-4보다 1.75배가 빠르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길이도 커맨드 A는 256K네요. GPT-4는 컨텍스트 길이가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지만 4.5 미니가 128K인 거 보면은 아마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커맨드 A는 프라이빗 배포 시 API 기반 접근 방식 대비 최대 50%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API로만 이 모델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자기 컴퓨터에다 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오픈 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판단 얘기겠죠. 모델을 그냥 직접 자기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모 요청 요게 그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배포 옵션을 선택하세요. 코이어가 AI를 신속하게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데모 요청이라는 얘기는 그죠? 어디에 이 코맨드 A를 설치해서 AI 서비스를 할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애저, 오라클,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 개인 배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코이어 인프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델을 직접 자기 컴퓨터를 포함해서 다른 클라우드에 설치해서 직접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I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딥식 V3와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딥식 V3는 최소 8개의 GPU가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나 보네요. 커맨드 A는 단 2개의 GPU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속도도 V3보다 2.4배 빠르고 컨텍스트
컨텍스트 길이에 있어서도 딥식 V3는 128K인데 커맨드 A는 256K다. 자, 이렇게 보고서를 쭉 써나가고 주요 차별점을 요약하면 GPU 요구사항과 토큰 처리량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고 컨텍스트 길이도 더 길고 다국어 성능 길고 벤치마크에서 에이전트 작업 및 레그 관련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줬어요. 커맨드 A, GPT-4, 딥식 V3 만든 회사는 코이어, 오픈AI, 딥식 AI. 파라메터 수는 111빌리언인가 보네요. 111빌리언. 오픈AI는 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딥식 V3가 671빌리언. 그러니까 한 6분의 1 수준의 크기란 얘기잖아요. 그죠? GPU 요구사항은 2개, 딥식 V3가 8개. 컨텍스트 길이도 256K로 꽤 크고, 토큰 처리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 다국어 에이전트 작업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GPT-4는 멀티모달이다. 커맨드 A가 멀티모달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PDF하고 텍스트 파일은 인식하는데 그림은 올릴 수가 없었어요.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그림을 올리는 기능이 없어요. 자, 비교표도 나왔고 벤치마크 결과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세부 사항도 좀 나와 있는데요. 모델 아키텍처, 학습 데이터 및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부를 읽어보면은 자, 분석 결과 커맨드 A는 코이어에서 개발한 최첨단 생성 모델로 특히 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높은 효율성, 긴 컨텍스트 길이, 뛰어난 다국어 성능을 제공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업 환경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API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모델을 쓸 수 있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맨드에는 현재 코이어 플랫폼과 허깅페이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도 곧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마쳤고요. 그래서 아까 100만 토큰당 입력은 2.5달러, 그 다음에 출력은 10달러라고 그랬잖아요. 10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딥리서치를 키고 오픈AI, 구글, 엔트로픽, 코히어 회사들이 만든 AI 모델들의 100만 토큰당 가격을 비교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보고서를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할 건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픈AI는 GPT-4o가 2.5달러, 10달러. 이게 아까 그 코맨드 A가 제시한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API 프라이싱을 들어가 보면 오픈AI 5원, 아까 4죠, 4. 100만 토큰당 2.5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은 100만 토큰당 10달러. 그러니까 GPT-4o하고 금액이 같다는 얘기죠. 구글이 많이 쌉니다. 구글이 2.0 플래시가 요게 좀 작은 모델일 거야 아마. 요 플래시가 붙은 게 좀 작은 것들이거든요. 요 미니 붙은 것처럼. 요게 0.1달러. 플래시 라이트는 더 싸고요. 그 다음에 토큰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작은 거는 좀 적게 받고 토큰이 많은 거는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3.7 소넷이 3달러, 15달러로 조금 비싸네요. 그죠? 엔트로픽도 다양한 크기 모델들이 있으니까 다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토큰 가격을 아주 싸게 제공하고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소개 페이지에 가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게 try the playground,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커맨드 A를 써볼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여기 보면은 플레이그라운드, 뭐 파인튜닝, 프롬프트 튜너, 데이터셋, API 키, 커넥터스 뭐 이렇게 해갖고 AI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채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자들은 여기서 뭐 시스템 메시지도 고쳐보고 그 다음에 모델도 다른 모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꿔서 해보고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펑션도 추가할 수 있고 제이슨 모드 이런 것들도 있고 파라메타를 템퍼레이처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챗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은 그냥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창이죠. 자, 그래서 이 채팅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여기 보면 어태치 파일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게 멀티모델이 아니란 얘기죠. 이미지는 없고 지금 PDF하고 텍스트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눌러보면 요 골뱅이 눌러보면은 여기가 이제 툴스입니다. 툴스. 그래갖고 툴스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 있고요. 얘가 코딩을 해갖고 그걸 실행해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컬큘레이터. 컬큘레이터는 아마 뭔가 계산을 할 때 요걸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서치도 됩니다. 서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한번 켜놓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져 있다고 되고 2차 방정식의 A는 1, B는 4, C는 3일 때 근을 구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작동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지금 자기가 직접 구한 거잖아요. 계산을 이렇게 다 한 건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이 명령을 내려보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해. 이제 코딩을 하네요. 이걸 선택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라고 직접 명령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코딩을 했잖아요, 그죠? 메스 모듈을 임포트하고 ABC를 주고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이죠, 이게. 근의 공식을 직접 코딩을 해서 x1과 x2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써볼까요? 컬큘레이터는 뭘까요? 컬큘레이터. 같은 거라면 컬큘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컬큘레이터를 이용해. 계산기. 그러니까 이건 코딩이고 얘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분위기죠. 그죠? 자기가 전자계산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컬큘레이터를 이용해라. 이것도 재밌는 기능이네요. 자, 그다음에 서치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글 딥 리서치한테 주문한 걸 똑같이 주문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서치로 해갖고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얘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웹서치를 가격을 검색하고라는 말로 해볼게요. 검색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줘. 표를 만들어줘. 검색을 했습니다. 예. 오픈 AI 그 GPT-4가 아까 $5? $5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아까 4가 $2.5였는데. 그죠? 그다음 출력은 $10였고 엔트로픽, 코이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서치는 잘 못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참조를 했다고 했는데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그죠? 레딧이나 이런 데 있는 거를 가지고 좀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서치 기능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다운로드 as CSV.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토목 헤드용 서드 파티 프로그램 다정다감에 대해서 검색해줘. 다정다감 토목헤드 서드파티 프로그램. 다정다감은 토목 건설 분야의 캐드 서드파티 프로그램으로 캐디안에서 제공하는 12종류의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캐디안에 제가 만든 다정다감이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게 아니라 공식 사이트가 있잖아요. 저 다정다감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찾았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서치 기능은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분위기가.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서비스마다 요렇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호이어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있긴 있어요. 아까 있다고 그랬고 멀티모달이 아니고 추론 기능이 없고 그 다음에 캔버스 기능도 없죠.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는 되는 걸 확인했고요. 컬큘레이터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여기다 포함 안 시켰습니다. 코드 프리뷰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 기능 없고 그 다음에 파일 첨부 지원되는 게 PDF하고 아까 텍스트밖에 없었거든요. 텍스트 파일. 그래서 요거는 사이트가 어디죠? 코이어닷컴. 그냥 코이어닷컴만 쓰겠습니다. HTTPS는 빼고 코이어닷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다 받아놨고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문제죠. 네, 커맨드 A의 답변을 보면은 이렇게 패턴 분석을 하긴 했는데 따라서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은 A, A, B,
ABC, ABCD, E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출했어요. 네, 이거 틀렸죠? 틀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하고 x에 대해 한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라는 얘기죠. 커맨드 A의 답변을 보면 방정식을 세우면 되게 쉬운 문제죠. 그래서 x는 8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뭐가 반복됐어요. 88이 아니다. 이게 보면은 다 8로 제대로 답변을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반복이 됐거든요. 여기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요거는 UI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8로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57번째 색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커맨드 A의 답변을 보면은 57 나누기 5를 해서 나머지 2를 구했고 답은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죠. 자, 커맨드 A의 답변을 보면은 분석을 하고 CA, BDE 네,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는데 맨 뒷사람은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 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자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은 자기의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모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런 문제죠. 뒤에 있는 두 사람이 모른다고 한 이유를 확률로 판단해보면 맨 앞 사람이 자기의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커맨드 A의 답변을 보면은 맨 뒷사람, 중간 사람, 맨 앞 사람 그 상태에서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네,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틀렸고요.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하나는 다른 동전보다 가벼운 가짜 동전입니다. 눈금이 없는 양팔 저울을 몇 번 사용하면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커맨드 A의 답변을 보면 998로 나눈다고 그랬고 첫 번째 저울질, 두 번째 저울질, 세 번째 저울질을 하면은 세 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6번 문제 맞았고요. 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죠.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수식으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5년 전에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수식으로 세워서 풀면 되겠죠.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니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커맨드 A의 답변은 방정식을 세웠어요. 2개를 세워서 풀면은 아버지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7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 중 1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커맨드 A의 답을 보겠습니다. A가 범인인 경우, B가 범인인 경우, C가 범인인 경우에 각각을 가정을 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B가 범인일 때만 단 1명만 진실을 말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자, B가 범인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8번 문제 맞았고요. 네,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숫자 2개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이 있느냐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커맨드 A는 카운트를 했습니다. 88에 64개 전체 경우는 64경우고 보면은 66에 36. 36.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36개로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16분의 9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4분의 3이죠, 답은. 자, 9번째 문제 틀렸고요. 네, 10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 자동화는 모멘트까지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복기를 하고 유효 높이 계산을 했는데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압축 블럭의 응력 깊이 A 값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A를 구했는데 이거 원래 가정을 하고 트라이 앤 에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2차 방정식으로 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근량을 18,256이라고 했는데 네,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10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어줘. 수식은 렌더링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두 근이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내용이죠. 코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 4, 3을 입력하고 근 구하기를 누르면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맞게 구했는데 수식 렌더링이 안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마지막 12번째 문제입니다. ibeam 또는 hbeam이라고도 하죠. ibea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줘. 그리고 단면적도 구해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코드가 나와서 복사를 해서 띄워봤더니 자,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나왔고요. 그래서 입력돼 있으니까 그대로 눌러보면 일단은 면적 구하는 거 맞았어요. 11,700mm 제곱이 맞거든요. 맞았고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지금 이게 아마도 요 밑으로 이렇게 있는데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서부터 여기를 그리려고 했는지 아무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요걸 좀 줄여보면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타났죠. 그죠? 이게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요거는 틀린 걸로 해야겠죠. 아무튼 어떤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해봤었잖아요. 이걸 뭐 700으로 막 하면은 이 그림 크기가 커지면서 다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난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그림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구조물의 크기를 조정해 갖고 이 그림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크기가 늘어나고 이랬으면 제가 맞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건 틀린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12번째 문제도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커맨드 A는 5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픈 모델에서는 111빌리언이라는 큰 파라미터 크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그냥 상용 모델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커맨드 A는 50점을 받았는데 50점을 받은 비슷한 모델들을 보면은 라마 3.3, 뭐 그록2는 뭐 그록3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디퓨전 LLM으로 발표가 됐던 머큐리 코더가 같은 50점을 받았고요. 라마 3.3 같은 경우엔 70빌리언이니까 코맨드 A 111빌리언보다 좀 작았거든요. 또 오픈 모델이고. 그 다음에 더 적은 점수를 받은 모델들을 살펴보면 젠마 3 12빌리언짜리가 4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맨드 A보다 한 문제를 더 틀렸다는 얘기죠. 엑사원 7.8빌리언도 42점이었고 그 다음에 딥식 R1 1.5빌리언 심지어는 1.5빌리언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은 42점.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모델들은 상당히 작은 파라메타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커맨드 A보다 한 문제를 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 그래서 이 코이어의 커맨드 A는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자체 서버에 모델을 설치를 하고 그걸 운영하는 거를 서비스하는 약간의 B2B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것들이 대부분 수학 논리 코딩이다 보니까 아까 그 소개에서 나온 것처럼 뭐 기업의 문서를 가지고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점수가 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의 코이어가 만든 커맨드 A 111빌리언짜리 모델이 50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